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GDDR7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엔비디아로부터 삼성에 좋은 소식이 날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최근에는 그 엔비디아가 내년 초에 나오는 블랙엘 GPU RTX 50 시리즈죠. 이 블랙엘 GPU의 소비자용 제품에 들어가는 그래픽 D램 GDDR7을 삼성이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루카즈란 트위터가 올린 내용을 외신이 하나둘 받아쓰고 있는데요. 이미 그 RTX 50 시리즈의 다이 사이즈가 744제곱밀리미터로 이전 제품보다 22%가량 크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등 그 제품 출시가 임박한 사항에서 나오는 유명 IT 트위터의 업로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픽 D램에서 엔비디아와 강구했던 마이크론 간의 연합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 HBM 납품에 뒤늦게 합류하는 굴욕을 만회하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도 노릴 만한 호재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D램 일종인 GDDR 메모리는 그래픽 D램이죠. 고해상도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고속 메모리입니다. AI 칩 등에 사용되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다음으로 빠른 메모리가 바로 GDDR 메모리입니다. 그런 만큼 HBM과 함께 AI 분야로 쓰임새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GDDR의 강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HBM 공급 부족과 원가 절감 필요성과 맞물려서 AI 서버에도 간혹 그 사용되면서 탑재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삼성 파운드리가 칩을 만드는 그 AI 스타트업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도 HBM 대신에 GDDR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그래픽 D램의 구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픽 D램의 수요 업체는 그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AMD 같은 GPU 업체인데요. 팀 그린으로 불리는 엔비디아는 마이크론, 팀 레드라 불리는 AMD는 삼성, 이런 식으로 구도가 강고하게 짜여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드디어 철옹성 엔비디아를 뚫었다는 것이 이번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사실 이번 소식 전에도 삼성이 GDDR7의 용량과 속도 경쟁에서 마이크론을 추월해서 3강 중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만 놓고 보면 삼성 그래픽 D램 탑재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더 나은 선택지임에도 그간 마이크론과의 협업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계속 마이크론을 제품을 사용해 왔던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자신만의 그래픽 D램을 조달해 왔던 게 바로 엔비디아죠. 실제 엔비디아는 RTX 40 시리즈 호프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과 손잡았었습니다. GDDR6X 제품으로 손을 잡았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호퍼를 잇는 차세대 GPU인 블랙엘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삼성의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의 GDDR7 메모리는 RTX 50 시리즈 블랙엘 데스크톱 및 노트북 GPU 모두에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메모리 상강 제품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데스크톱은 삼성이 단독으로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AI 칩이 뜨면서 HBM이 가장 핫한 칩으로 부각해서 그렇지 엔비디아의 그래픽 D램은 삼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뚫어야 할 분야였습니다. GPU 업체 입장에서도 당장이야 돈이 더 크게 되는 서버 수요부터 채우고 나서 일반 소비자용 GPU가 출시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서버용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이밍 시장이 점점 고사양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고 비싼 HBM의 보완제로서 GDDR의 쓰임새가 커지고 있어서 차세대 그래픽 D램인 GDDR7의 시장 연착륙과 활용도는 앞으로 크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젠스랑도 HBM을 대신할 메모리로 GDDR을 직접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의 GDDR7 같은 경우는 고속 워크로드에 특별히 최적화된 기술이 포함될 것이고 노트북 사용도 가능하도록 저동작 전압 옵션도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로서도 솔깃했을 대목으로 봅니다. 엔비디아가 그래픽 D램과 관련해서 마이크론을 제치고 이 삼성과 손을 잡음으로써 사실 기술 진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반도체 기업 간 특수관계도 깨지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HBM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제치고 하이닉스를 채용하고 있고 또 HBM이 등장함으로써 메모리 업체와
파운드리 간 연합도 새로운 연합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TSMC 연합, 삼성과 TSMC 연합도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픽 D램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과 함께 HBM과의 격차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각광받는 HBM 메모리는 기존 GDDR 메모리가 따라올 수 없는 대역폭과 용량을 지녔기 때문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래픽 카드 메모리의 미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단점인 것이죠. HBM의 비싼 가격 때문에 적용을 미뤄왔던 GPU 업체 입장에서는 GDDR7을 선택할 유의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HBM과는 다른 탁월한 장점을 가진 GDDR7을 둘러싼 패권 경쟁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은 엔비디아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따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최근 그 엔비디아가 TSMC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작 난이도가 서버 칩보다는 떨어지는 이 게이밍용 칩부터 납품을 다른 파운드리 삼성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인 디인포메이션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의 칩을 맡기게 되면 지금 가장 핫하다는 개당 4-5천만 원 하는 서버용 GPU 호퍼 블랙엘 같은 칩은 아닐 것입니다. 게임용 GPU, 소비자용 GPU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삼성이 TSMC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작 기술력만 담보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실제 디인포메이션에도 더 싸게 TSMC보다 더 싼 가격에 칩을 납품해 줄 수 있는지를 엔비디아가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구체적인 정황도 기술된 바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 지난 2020년에 엔비디아 GPU를 삼성 8나노에서 수주했을 때도 소비자용 GPU인 RTX 30 시리즈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서버용 암페어 GPU는 TSMC가 7나노에서 만들었었죠. 그런 맥락을 두루 고려하면 GDDR7의 삼성 탑재와 맞물려서 소비자용 GPU도 삼성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물량이라도 따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올 초에 젠슨항이 대만을 방문해서 엔비디아만의 전용 패키징 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타진을 했고 결국 TSM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TSMC가 점점 다른 파운드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팬리스가 TSMC로 몰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GPU 물량은 최선단 노드는 아니기 때문에 3나노나 3나노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을 활용할 가능성은 유의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번 GDDR7의 탑재로 삼성이 엔비디아 게이밍용 칩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수주할 수 있을지도 예의 깊게 주시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